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일링스 인수는 AMD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 기술 기업이 선택한 업계의 고성능 컴퓨팅 리더이자 파트너로 만드는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이다. 바로 AMD의 CEO인 리사 수가 한 말입니다. 이 10월 27일 AMD는 3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교환 거래를 통해 이 자일링스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을 때 AR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대충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일링스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쵸? 자일리톨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AMD가 인수를 했을까요? 이 자일링스는 대표적으로 FPGA로 유명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FPGA, 이 필드 프로그래메이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재설정 가능한 반도체라고도 불리우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저는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카세트 테이프 혹시 아시나요? 공테이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구조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대화를 담아 놓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반도체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이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가 FPGA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일링스의 로직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1위 기업이죠. 여기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자일링스의 경쟁 업체로 점유율 34%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알테라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FPGA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5년에 인텔이 16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일링스의 경쟁사는 인텔이 되는 거죠. 자, 우선 AMD가 자일링스의 인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AMD는 발표 이후 내려갔고 반대로 자일링스는 올라갔죠. 그렇다면 왜 자일링스 인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AMD는 최근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AMD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던 시기에 항목했던 건 2006년에 있었던 ATI 인수였습니다. AMD는 당시 54억 달러를 들여서 ATI 인수를 진행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 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엔비디아와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였지만 현실은 아주 큰 똥이 되어버렸죠. 물론 ATI 인수 AMD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2008년 3870X2와 4870X2 그리고 HD 5970 등 라데온의 전성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AMD는 ATI 인수로 인해 발생한 이 부채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리사 수가 CEO를 맡은 이후 단 한 차례도 AMD가 기업 인수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AMD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랬던 AMD가 비록 주식 교환 거래를 통해서지만 무려 350억 달러 규모로 이 자일링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썩 좋지 않다는 건 그만큼 불안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인수 거래의 세부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자일링스의 보통주 1주당 약 143달러로 평가해 인수하게 됩니다. 이 자일링스 측에서는 현재 평가 가치의 25%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셈입니다. AMD와 자일링스 측 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규제기간 승인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21년 말에는 인수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AMD 주주는
합병된 회사의 약 74%, 이 자일링스 측 주주는 약 26%를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CEO는 리사 수가, 그리고 현재 이 자일링스 CEO인 이 빅터 팽은 자일링스의 비즈니스 및 전략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맡게 됩니다. 자일링스 측 이사 2명이 AMD 이사회에 또 추가된다고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AMD는 왜 자일링스를 인수한 걸까요? 먼저 여기에는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일링스는 최근 몇 년간 AMD의 서버 프로세서인 에픽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였습니다. 현재 AMD의 주요 사업은 클라이언트 컴퓨팅 서버 및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GPU와 CPU, 그리고 커스텀 칩 생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자일링스는 최근 몇 년간 이 데이터 센터 시장 진입에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일링스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주력화하고 있는 것은 2018년에 출시한 알베오 가속기 카드입니다. 그리고 자일링스는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쵸?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일링스는 인텔과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입니다. 마치 AMD 같죠? 자, 엔비디아는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스마트 NIC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데이터 처리 장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자일링스 역시 2019년에 솔라플레어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했기 때문에 자일링스 역시 스마트 NIC 제품이 있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일링스의 FPGA 관련 경쟁 업체 중 하나는 인텔입니다. 자, 이제 이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MD는 자일링스의 인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하면서 FPGA와 FPGA 기반 이 가속기 관련해서 확보한 기술에 AMD는 자일링스의 FPGA 기술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스마트 NIC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와 이 자일링스가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인텔이 가지고 있는데 AMD가 없었던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데 AMD가 없었던 것을 AMD는 이번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일링스 역시 AMD를 통해서 좀 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수권은 서로 필요했던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일링스 인수가 앞으로 AMD 리사수의 신의 한 수가 될지, 혹은 ATI와 같은 AMD의 긴 시간 동안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인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텔과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연 이 싸움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네요. 이전에는 그래픽카드 CPU가 딱 나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서서히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식으로 3파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